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7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을 텐데요. 저는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의 창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창을 잠깐 키워놓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우측 상단에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 보입니다. 작업하실 때에 본인이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레이어 창을 끄집어내거나 필요 없다 싶은 창들은 닫아버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수정을 가능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내가 설정한 게 아닌 다른 환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안전하겠죠. 에센셜이라고 하는 이름 클릭하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게 되면 전체 창들이 초기화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도 역시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 말고 나는 하나하나 내가 일일이 구성하고 싶다면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부메뉴가 보여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창을 띄울게요. 왼쪽에 서브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보입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에만 살펴볼 몇 가지만 볼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픽 작업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아래쪽에 옵션 보시면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창문 넓게 혼자 쓰겠다라고 할 때 기본 설정되어 있는 탭 형식으로 쓰시면 되겠지만 저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창 말고 따로 하나씩 띄워서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저기에다가 끌어다 옮기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커서라고 해서 그 커서의 모양도 중요한데 브러쉬의 크기를 보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기본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이따만큼 큰 건지 이따만큼 작은 건지를 바로바로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프리사이즈로 바꾸게 되면 크기는 알 수 없고 위치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분명히 설정해서 노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보인다면 아마도 캡슐 키가 켜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캡슐 키를 꼭 꺼주시고요. 노멀로 되어 있고 캡슐 키도 꺼져 있는데 십자가가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일 테니까 브러쉬의 크기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 아이들을 크기, 픽셀 단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픽셀 단위로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글꼴의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포인트 단위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값을 꼭 맞춰주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 건지 가이드란을 뽑아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배경의 색깔과 대비되는 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좋겠죠. 가이드라인이라고 선택하셔서 컬러를 바꿔주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입 메뉴 가시게 되면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쉬라고 해서 글꼴을 무조건 영어로 보이도록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영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글도 나오기 때문에 글꼴을 한글로도 볼 수 있도록 V체크를 해제시켜 놨어요. 그러면 영문의 글꼴은 영문으로, 한글의 글꼴은 한글로 보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설정하시게 되면 문제풀이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윕스 폭은 40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500이에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화이트 잡아주도록 하죠. 오케이.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출력 형태의 눈금자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눈금자가 보였으면 좋겠네요.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를 클릭하셔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두시면 되겠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R이라고 되어 있군요. 소스를 불러와서 작업을 할게요. 2급의 1번을 불러와서 사람을 복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어요. 2급의 1번 열기.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니까 이렇게 눈금자의 숫자 값이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죠?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맞췄더니 하이트, 높이가 우리 거보다 좀 작죠? 자, 높이를 500이라고 바꿨더니 폭이 우리 거보다 조금 넘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한쪽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저는 창을 이렇게 따로 띄워놨기 때문에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않고 가득 채워서 탭 형식으로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에 탭으로 따로따로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클릭하면 내 거, 클릭하면 소스,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나의 종이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끌어다가 놓는 방식을 택할게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레이어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꿔놓도록 할게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2급의 1번을 갖고 온 거예요 라고 2-1이라고 이름을 바꿔줬고요. 이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름을 준 거기 때문에 점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은 안 바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빨리빨리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복제 및 변형 사람을 복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퀵 셀렉션 문질문질하셔서 사람을 잘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범위를 더한다 뺀다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 숫자 값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눌러주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문질문질 하셔서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하시고요. 범위가 잘 잡혔으면 복사를 해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 범위만큼 바로 레이어가 복제가 돼요. 이동도구 눌러서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복제가 된 거죠. 크기가 큰데요.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에디트, 편집을 해줄 겁니다. 프리 트랜스폼, 자유롭게 변형을 할 거예요. 워낙에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컨트롤 T 외워두시면 좋겠죠. 주변에 조절점이 보이면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을 텐데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을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비율이 깨지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조절점을 이용하시면 크기가 조절되는 거지만 점에다 정확히 되지 않고 살짝 비껴대시면 커서가 꼬부라진 모양 보이시죠? 빙그르르 돌려서 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빙그르르 돌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네요.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발라당 뒤집어 주는 걸 플립이라고 해요. 호리젠탈, 가로로 뒤집겠습니다. 좌우 반전인 거죠. 엔터 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이미지를 복제했고요. 쉐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풀 모양과 물고기 모양이 지시가 되어 있네요. 풀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이 하나 지정되어 있어서 초록색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물고기의 경우에는 색깔이 2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2마리, 서로 색깔이 다르군요. 우선 풀 모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누르셔서 위쪽에 옵션 확인해 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들어갈 거니까 필,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어서 짝대기, 쉐입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쉐입을 눌렀을 때 저처럼 모든 쉐입들이 한꺼번에 쫙 보여주면 땡큐, 감사한 건데 혹시라도 이미지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몽땅 다 보고 싶다 라고 할 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셔서 몽땅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숨어있던 아이들까지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캔슬 취소하고 나가겠습니다. 프로에 먼저 제작하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선택을 했고요. 여기다 그릴 거다. 클릭 드래그.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네요. 쉬프트 쭉 당겨서 마우스부터 놓으시면 그려질 겁니다. 문제에서 지시한 색깔을 맞춰주고 싶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쉐이프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는데요. 미리 보기 썸네일 보이시죠?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 값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66cc33.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죠. 베벨 앤 엠보스. 레이어 패널에 가시게 되면 FX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정할 수 있네요. 베벨 앤 엠보스 설정. 쉐이프 마저 가져올게요. 커스텀 쉐입. 물고기 모양.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하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맞춰주세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잘 만들었으면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단축키 쓸게요. 컨트롤 J. 하나가 더 복사된 거 확인됐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크기나 방향 조절하시려면 컨트롤 T. 크기를 살짝 키울게요. 방향을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시킬 때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값 맞춰주도록 하죠. 글씨를 걷도록 할게요. 타입 툴 누르시면 글씨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쓸 거예요. 클릭. 글꼴 맞추겠습니다. 옵션에서 찾으세요. 에이리얼, 볼드. 레이어의 스타일 FX 가셔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대화창이 뜨면 기본적으로 색깔이 깜장색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색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쿵 찍어주시게 되면 에디터 뜰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에서는 색깔 값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단추만 수정하시면 되겠군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왼쪽이 노랗고 오른쪽이 보라보라한데 방향성이 다르군요. 그럴 경우에는 앵글 값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스트로크도 같이 주고 나올게요.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은 2, 색깔 정해주시면 되겠죠? 배치가 끝나면 레이어에 효과가 빠진 건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가 틀어진 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파일 저장할 때 400에 500이라고 하는 현재의 사이즈는 JPG로 저장할 겁니다. 10분의 1로 줄이는 40에 50짜리는 PSD, 포토샵으로 저장할 거예요. 우선 400에 500짜리 파일을 저장하죠. 파일에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폴더 있다고 했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경로는 맞지만 포맷이 PSD로 되어 있군요. 이 친구는 클릭하셔서 JPEG로 바꿔줄 겁니다. 저장. 오케이. 큰 이미지가 끝났으니까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을 해보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세이브. GTQ에 파일의 이름 그리고 PSD 제대로 저장이 됐군요. 오케이 해서 1번 문제를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하고 똑같이 400에 5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 뉴.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윕스와 하이트 맞춰줘야 되겠죠? 400에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항상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얹어주는 거기 때문에 액자 먼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불러올 때에 왼쪽 꼭대기의 파일에서 오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창을 따로 띄워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GDQ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도록 하죠.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와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한쪽만 맞춰왔습니다. 오케이.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 레이어의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 있군요. 2급의 2번에서 갖고 왔어요. 2-2. 이 친구는 하나 깨끗한 이미지가 있고 그걸 복사해서 액자로 제작할 겁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레이어를 복제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J. 쌍둥이가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아이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액자라고 바꾸도록 하죠. 액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보시면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필터가 보일 텐데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탠드 글라스를 찾겠습니다. ABC 순서대로 쭈루룩 찾아보시면 될 텐데 없으면 그 다음 그룹 계속 찾아보시면 되겠죠. 스탠드 글라스는 텍스처 그룹에 있습니다. 스탠드 글라스. 모양을 만들고 보니 문제지에서는 하얀색으로 균열이 이렇게 쫙쫙쫙 가 있는데 우리는 깜장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 색깔 다르면 감점 요인이 되겠죠. 캔슬. 흰색으로 바꿔주려면 물감 짜놓은 거 깜장색 물감을 짜놨기 때문에 그렇게 깜장색의 균열이 갔던 거군요. 물감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다시 필터 가셔서 필터 갤러리 텍스처에 있는 스탠드 글라스 하얀색으로 균열 간 거 보이시죠? 오케이. 이만큼 구멍을 뚫어줘야 액자의 역할을 하겠네요. 어느 정도 뚫을 건지를 가이드라인에 뽑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략 이 정도라고 선을 따라서 그려보시면 50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높이 값에서도 50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눈금자에 보시면 숫자들 보이시죠? 그 숫자들을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내린다 생각하시고 쭉쭉 잡아당기시면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이렇게 가이드라인 뽑힌 거 확인되시죠?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50만큼 떨어진 위치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쭉쭉 뽑겠습니다. 이만큼만 구멍을 뚫어줄 거니까 네모지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해서 네모지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반짝반짝하죠. 결과물을 보시면 모퉁이가 아주 살짝 둥글게 변형이 되어 있네요. 셀렉트 선택한 거를 모디파이 수정할 겁니다. 스무스하게요. 레디어스 값은 반지름을 얘기하는데 아주 살짝 둥글 거니까 5라고 값을 조그맣게 줄게요. 오케이. 아주 살짝 둥그러졌습니다. 이만큼을 이제 지우시면 되는 거죠. 딜리트. 아래쪽에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입니다. 문제에 보시게 되면 필터 다음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테두리가 아니라 그냥 테두리를 줬군요. 레이어 스타일에서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 이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스트로크를 주도록 하죠. 윕스 두께값을 5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색깔 F6개 흰색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 맞춰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면 됩니다. 드랍 섀도우라고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를 누르셔서 레이어 스타일 줄 수 있었죠. FX에 드랍 섀도우.
더 이상 반짝반짝 거릴 필요가 없죠. 선택을 셀렉트, 디셀렉트 해제할 겁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 액자가 제작됐으니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순서대로 오브젝트를 얹으면 되겠네요. 1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하죠.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범위를 잡을 거고요. 퀵 셀렉션 할 때 그 브러쉬 크기는 단축키 쓰시면 좋겠죠.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세요. 예시로 보여주는 이미지에서는 글씨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연습할 때 저작권에 유의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문제지에서는 글씨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글씨는 무시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세요. 2급의 3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비율이 깨지지 않게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엔터 쳐서 마무리. 보라색 계열로 보정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먼트 조정, 색깔을요, 휴, 세처레이션. 휴라고 하는 게 색깔 값이에요.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보라색으로 바뀌는 순간 멈추시면 되겠죠. 오케이.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4번. 방향이 완전히 거울처럼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져 있을 땐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을 시켜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겠습니다. 문자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다 쓸 겁니다. 클릭. 글꼴 맞춰줄게요. 타입 뉴 로만 볼드의 50이에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줄 적에 색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에디터 띄워주시고요. 아래쪽에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었죠. 물감통 더블 클릭, 색상 값을 정확하게 입력할게요. 990000. 색깔이 들어가 있는 방향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했는데요. 꾸깃하게 꾸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네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텍스트 레이어 선택했고요. 텍스트 도구 들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 선택하셔서 꾸겨줄 거예요. 웹 텍스트 적용하도록 하죠. 스타일 골라주세요. 작업이 끝나면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 깔려 있어야 되는 친구, 올라와야 되는 친구들 쭉 확인을 하십시오. 가이드라인을 뽑은 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제출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지워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가이드라인은 지워놓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400에 500짜리는 JPG,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인 40에 50짜리는 PSD, 현재는 400에 500짜리니까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하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보시고요. 포맷을 JPEG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일단 커다란 JPEG은 저장이 됐고요.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세이브. GTK 폴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과 포맷, PSD 제대로 설정되어 있네요.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두 번째 문제가 끝납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윕스 폭은 60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400이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짜놓도록 할게요. 0066cc. 파란색인데요. 전체적으로 가득 채워주도록 하죠.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채워주리라 필. 포어그라운드 물감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오케이. 소스 불러올게요. 2급의 5번. 이미지의 사이즈가 우리가 마련한 600짜리 종이보다 커 보입니다. 대충 비슷하게 맞춰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으로 맞췄더니 높이가 400으로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레이어의 이름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주세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에서 불러왔습니다. 2-5. 필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스프레이, 스트로크. 필터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ABC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으세요. 레이어 마스크까지 씌워달라.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보입니다. 마스크를 씌워주게 되면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는군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됩니다. 흰색 마스크가 내 그림을 가려주지 못한다면 검정색 마스크를 쓰면 되겠죠? 부드럽게 가려진 친구는 그라디언트 효과를 넣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었더니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에서 마스크를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었구나 확인하시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색깔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 혹은 검정과 흰색으로 지정을 따로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흰색 부분이 보이는 거다 라고 했으니 이렇게 결과물 보시면 오른쪽에 이미지가 보이고 있죠? 흰색으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왼쪽 상단은 이미지가 가려져서 아래쪽에는 파란색이 묻어나네요. 그러면 이 대각선 방향은 검정색으로 가려주시면 되겠죠? 저는 검정색부터 색깔이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왼쪽 상단부터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질 거예요. 여러 번 드래그 하셔도 괜찮습니다. 2급의 6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 눌러서 비율 깨지지 않게. 얼추 배추위가 100 넘어가지 않네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같은 방식으로 필요한 이미지들 하나하나 불러와 주세요. 2급의 7번.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도형들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는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그 위쪽으로 도구나 글자들이 얹어질 수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커스텀 쉐입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상단에 옵션 보입니다.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채워질 겁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거고요. 쉐이프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제작을 하실 때에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계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가 들어가고 나면 꼭 방향을 확인을 해주세요. 위쪽이 주황이고 아래쪽이 연두색입니다. 방향성이 맞고 있네요.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꼭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너 섀도우 같이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글자를 얹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타입2 들을 거고요. 여기다 쓸 겁니다. 클릭. 글꼴 맞춰주세요. 궁서에 27. 적용을 하시고 나면 꼭 그 방향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이 파란색, 오른쪽이 보라색. 프리뷰로 보시면서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 수정해 주실 것. 지시사항대로 입력을 했는데 모양이 꾸깃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타입 툴 누르셔서 위쪽에 보이는 옵션 중에 웹텍스트 꼭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글꼴을 두 가지 크기로 그리고 색깔도 두 가지로 지정을 했다면 어떤 친구가 큰 글자인지 어떤 친구가 작은 글자인지는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해요. 글자까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혹시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과 이미지의 배치 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 저장하실 때 600에 400짜리는 JPEG으로 저장하는 거였죠. 60에 40짜리로 줄인 건 PSD로 저장할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확인합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왔던 그 이름 그런데 포맷이 다르군요. 클릭하셔서 JPEG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해서 경로와 이름 이번엔 포맷이 PSD라고 하는 거 맞으니까 그대로 저장할게요.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파일에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4번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윕스 600 하이트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소스 불러오도록 하죠. 2급의 9번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9번 사이즈가 우리가 마련했던 종이보다 훨씬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바꿨습니다. 하이트가 400,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으세요. 컷아웃. 소스 다시 불러올까요? 2급의 10번 열기. 이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오퍼시티 값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80%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뒤쪽이 살짝 비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름 모양의 도형에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양대로 잘라서 보여주는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죠. 어차피 자를 거기 때문에 그림은 그대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구름 모양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 레이어의 이름은 2급의 12번. 커스텀 쉐입에서 그룹 모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옵션 확인해 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을 넣을 거니까 필,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고요. 쉐이프를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에서 만드실 때 왼손의 도움 쉬프트를 받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는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하고요. 잘리우는 그림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얹어져야 되니까 2급의 12번 이미지 그 위쪽으로 얹어주도록 할게요. 잘리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져라 클리핑 마스크. 결과물을 보시고 그 크기나 위치, 방향 맞춰주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반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2급의 12번 이미지는 필터도 적용이 됐군요. 필터 메뉴 누르셔서 필터 갤러리, 텍스처 그룹에 가시면 텍스처 라이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도형에 대해서도 만들어진 도형을 완성하고 가도록 할게요.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스트로크 선도 한꺼번에 같이 주고 올게요. 스트로크. 나머지 이미지도 얹을 때에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작업하셔야 그 위로 쌓이게 될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 주느라고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른 이미지를 낀가 넣으면 요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의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하얀색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보다 더 아래쪽에 깔려 있으니까 레이어의 순서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도형들도 얹을게요. 커스텀 쉐입. 오퍼시티에 대해서 지시사항 있는 거 놓치지 마세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글자들을 얹도록 할게요. 타입 툴 누르시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글씨 입력하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의 크기와 색상이 2개씩 지시가 되어 있네요. 어떤 아이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저장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자가 꾸깃하게 꾸겨진 느낌이 든다면 웹 텍스트 꼭 찾으셔서 적용하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를 씌워줄 적에 그 방향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왼쪽이 노랗고 오른쪽이 초록입니다. 방향성이 다르다면 N극값 수정을 해주세요. 글자까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커다란 이미지 JPG로 저장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GTK 폴더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파일의 이름은 불만 없지만 포맷이 다르군요. 포맷을 JPEG 설정하셔서 저장하시면 커다란 이미지가 끝나고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이번엔 파일을 PSD로 저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7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